안녕하십니까. 귀농신사TV 흑염소를 사육하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흑염소가 번식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기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대 모축으로 10마리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26개월 차, 즉 2년 2개월이 경과해도 전체 사육두수는 52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모축의 경우에는 24마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니멈 50두 이상, 모축 50두 이상으로 시작해서 2년 2개월이 경과한 26개월 차에 가면 모축은 120두, 그리고 총 사육두수, 즉 자축까지 포함한 총 사육두수는 260두에 달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흑염소 사육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축사입니다. 축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축사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우선 신축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적정한 부지의 축사를 신축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흑염소 사육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축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한우를 사육하다가 연세가 많아서 한우 사육을 지속할 수 없다 할 경우에 그 축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해당 축사를 매입해서 구조를 변경한 다음에 흑염소를 사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흑염소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각종 제한에 걸리게 되고요. 규제에 해당이 돼서 축사 신축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한우 축사라든가 다른 기존의 축사를 매입하는 경우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흑염소를 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선 축사 부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축사를 신축한다고 가정을 할 때 흑염소는 습지를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가 먹는 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흑염소 사육실 안의 바닥은 습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습기가 있으면 설사라든가 이런 각종의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서 반드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물빠짐이 좋은 부지여야 됩니다. 장마철에 물이 축사 안으로 스며든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빠짐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진 부지면 더욱 좋습니다. 약간 경사진 5도 내지 10도 정도 경사가 진 곳이라고 하면 물빠짐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길만 내주면 그 물빠짐이 좋아서 많은 비가 오더라도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어야 된다. 햇빛 투과량은 흑염소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축사의 바닥이 항상 건조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햇빛이 바닥을 건조하기도 하지만 바람이 잘 통하면 그 바람이 바닥을 건조시키는 역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람이 잘 통한다는 얘기는 곧 환기도 잘 된다는 얘기죠. 축사 안에는 많은 먼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잘 통하면 그 먼지를 밖으로 빼내는, 물론 환풍기를 설치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자연 바람에 의해서 환기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료 차량 통행이 용이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축사 신축 허가를 받을 때에 마을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혹은 1km 이상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과의 몇 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반드시 축사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돼요. 진입로, 즉 사료 차량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아니면 출하 차량이 밖으로 나간다 할 경우에 그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 진입로는 지목상의 도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 차량이 대형 차량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된 도로가 확보되어야 축사 허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장비 보관 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흑염소를 사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축분을 걷어내기 위한 굴삭기라든가 로다라든가 필요하겠죠. 이를 운송하기 위한 트럭이 있어야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1톤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데 1톤 트럭이 있어야 되겠고요.
조사료를 구매해서 상하차 하는데 지게차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장비들은 물론 처음에 한 50마리 이렇게 기를 때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서 전체 사육 두수가 최소한 150두 이상이 되면 이런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축사 부지의 전체 면적이 한 1,500평 된다, 1,800평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1,500평 내에서 실제 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간이 남아야 돼요. 공간들이 남아야 이런 장비들을 또 보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부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을 하고 부지를 매입할 때 당시에 먼저 지방자치단체 축산과 건설과 이런 곳에 찾아가서 축사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부지인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축사 허가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리가 마을과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700m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졌죠.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우리는 여기에 흑염소 농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축사를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 흑염소는 냄새도 다른 축종에 비하면 거의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잘못 관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파리 모기가 발생한다든가 또 많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분이 계셨다고 하면 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가 새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는지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니어야 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거기는 가축 사육이 안 되니까 축사 허가가 나오지 않겠지요.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사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축사는 바닥형이 우선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염소를 기르는 거지요. 하우스가 있겠고 가설 건축물로 해서 하우스를 짓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H빔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키우는 거지요. 바닥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건축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2층으로 했을 때 사료를 올리거나 그러려면 리프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없겠고 정기적으로 축분 제거 작업이 필요하겠죠. 복층형으로 했을 때는 축분이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계속 쌓이겠죠. 그런데 바닥형일 경우에는 바로 축분이 바닥에 그대로 깔린 그 상태에서 염소들이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축분을 정기적으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쯤은 걷어내줘야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적응에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복층형 인 경우에는 이제 현대식 철골 구조인데요. 바닥에는 바닥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로 축분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염소를 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업의 편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바닥 청결성이 용이하다. 축분이 1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동절기 자축 관리를 위해서 개폐기가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된다. 축분 제거를 위한 지상고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트랙터가 1층에 들어가서 축분을 걷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